당신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 기록에 남지 않는 것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것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에 16살 소년이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단종 이용이. 그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소년 왕이 아닙니다. 그를 지킨 한 명의 촌장, 어뭉도. 역사책은 그를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노상군의 시신을 수습한 자.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로 그것뿐일까요? 왜 한 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그 소년을 지켰을까요? 왜 그 소년은 죽음 앞에서 그 촌장에게 마지막 소원을 청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들의 만남은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낼 미스터리는 이것입니다. 신분제를 초월한 사랑, 권력의 정치극, 그리고 역사가 245년을 침묵한 비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1457년의 겨울, 영월의 추운 산골로 함께 내려가 봅시다. 조선시대의 궁궐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안쪽은 전쟁터입니다. 피와 권력이 뒤엉킨 전쟁터. 1457년, 조선의 왕좌에는 16살의 어린 왕이 앉아 있습니다. 단종 이용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 그러나 그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숙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 이 남자를 모르신다면 조선시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했습니다. 아니, 집착했습니다. 왕좌에. 그의 옆에는 항상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역사는 그를 간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정치의 달인. 1456년 6월.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수양대군이 군부를 장악하면서 시작된 정변. 역사가 비틀리는 순간입니다. 그는 반란군들을 처단합니다. 사육신. 이들은 단종을 구하려다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의 방식은 끔찍했습니다. 차명. 석가래에 목이 매달린 사육신들은 죽으면서도 단종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종은 그 장면을 봅니다. 그 소년 왕은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신하들을 봅니다. 그들이 죽으면서도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 소년이 짊어진 첫 번째 죄책감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죽었는데 자신은 왕자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따라서 단종은 결정합니다. 자신도 죽기로. 하지만 그 방법이 뜻밖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손에 의해 단종은 노상군이라는 신분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영월이라는 먼 산골로 유배를 보내집니다. 왜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수양대군의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단종을 죽인다면 언젠가 누군가 그의 보기를 꿈꾸며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단종을 살려두고 그를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음으로 밀어낸다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냉정함입니다. 따뜻함으로 보이지만 실은 가장 잔혹한 방식의 죽음. 외로움으로 죽이는 것. 이제 단종은 영월로 향합니다. 산골짜기 광천골이라는 마을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여기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그를 기다린 것은 한 명의 촌장이었습니다.
어뭉도, 영월, 1457년 겨울. 이 마을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외딴 곳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겨울이 되면 눈이 3미터 이상 쌓입니다.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로 단종이 도착합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노상군이라는 죄인으로서요. 어뭉도는 처음 이 소년을 봤을 때 단순히 정부에서 보낸 유배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 소년을 지켜라. 그리고 지켜보아라. 즉, 감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뭉도는 단종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종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산골 마을의 사람들은 단순한 것만 먹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강에서 잡은 물고기. 하지만 이 소녀는 궁궐에서 먹던 음식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 고급 재료들. 어뭉도는 그 소년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감시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뭉도는 그 소년을 봤습니다. 눈빛을 봤습니다. 보통 유배자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동시에 16살 소년으로서의 외로움. 어뭉도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년을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촌장이 중앙정부에서 보낸 죄인을 지켜주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갈등의 시작입니다. 신분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어뭉도는 촌장입니다. 단종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뭉도가 느낀 것은 신분을 초월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듯한 감정.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누군가로서의 감정.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챕니다. 촌장이 그 죄인을 특별히 챙기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마을 내부의 반발입니다. 우리가 왜 이 죄인을 잘 먹여줘야 하는가? 촌장이 정부의 적이 되려는 것 아닌가? 이 소년을 죽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뭉도는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한 남자가 내려옵니다. 한명회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산골짜기 영월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어뭉도에 대한 경고. 한명회는 어뭉도를 봅니다.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이 촌장이 그 죄인과 뭔가 다른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명회는 말합니다. 조심하게, 촌장. 국가의 명령은 절대이다. 만약 나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 결과는 무서울 것이다. 이제 어뭉도는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을 지켜낼 것이라고. 설령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역사책을 다시 펼쳐봅시다. 어뭉도. 그는 광천골의 촌장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래 광천골에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뭉도는 실은 관직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전직 관료였습니다. 그가 왜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어뭉도는 단종의 아버지 문종 시대에 관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 이후 그는 정부의 추적을 피해 산골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즉, 그 역시 단종의 남은 충신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뭉도가 단종을 지켜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신하가 주군을 떠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주군이 죽는다면 신하도 따라 죽어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였습니다. 어몽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종을 지켜낸 것은 자신의 충성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어몽도는 왜 하필 이 마을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몽도는 이곳에 단종이 보내질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단종이 이곳으로 보내질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천골이라는 곳은 다른 마을과 다릅니다. 그곳은 중앙정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몽도라는 의로운 남자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몽도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수양대군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몽도가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역사는 이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몽도가 광천골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만약 단종을 그곳으로 보내면서도 어몽도가 그를 지켜낼 것을 알았다면, 그럼 이것은 또 다른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단종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력 유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직접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원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외로움으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너무 가혹하면 누군가 그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몽도였던 것입니다. 즉, 어몽도는 우연이 아니라 수양대군이 선택한 온정의 독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몽도가 단종을 지켜줌으로써 단종이 최대한 오래 살게 해주고 그 오래 사는 시간 동안 단종이 느낄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냉정함입니다. 따뜻함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더 깊은 감옥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영월의 겨울은 가혹합니다. 적설량이 많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갑니다. 어몽도와 단종. 어몽도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강으로 내려갑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선시대의 신하가 주군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밥으로 합니다. 어몽도가 지어주는 밥을 보면 단종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같은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몽도는 충신입니다. 그는 죽은 단종의 보기를 꿈꿉니다. 어쩌면 자신이 칼을 들고 세조를 무너뜨릴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종은 다릅니다. 단종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래서 단종은 어몽도에게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대하지 말아다오.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나는 그저 여기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은 어몽도에게 비수처럼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몽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군을 섬기는 것인데 그 주군이 자신이 주군이 아니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발입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어몽도가 이 죄인을 너무 잘 챙기는 것을 보고 의심합니다. 혹시 촌장이 정부에 반역할 생각은 아닐까?
혹시 이 죄인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건 아닐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당시에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단종을 구하려고 했던 복위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명회를 여러 번 보냅니다. 조심하게, 촌장. 만약 나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가 멸족될 것이다. 이것은 위협입니다. 어몽도는 이 위협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영화는 어몽도가 순수한 동기로 단종을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몽도는 두려움 속에서 단종을 지켜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반역한다고 의심받을까봐의 두려움, 자신의 가족이 멸족당할까봐의 두려움. 따라서 그는 단종 앞에서는 착한 촌장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밥을 해주고 물고기를 잡아주고 마음을 달래주면서, 하지만 한명의 앞에서는 복종하는 신하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네, 나라를 배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죄인을 조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즉, 어몽도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과 생존, 사랑과 의무,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강 위에서 단종이 물장난을 칩니다. 16살 소년이 자유롭게 놀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어몽도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런 나이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놀아야 하는가? 왜 나는 그를 구해주지 못하는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켜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갑니다. 4개월. 어몽도와 단종이 함께 보낸 시간은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4개월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정치는 계속 흘러갑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완전한 권력을 장악합니다. 세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이제 단종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다. 이 방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왜일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단종의 친인척들이 복위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것이 최고의 구실이었습니다. 세조는 금부도사를 보냅니다. 영월로. 이 금부도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단종 이용희를 죽이는 것. 하지만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사약을 전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은폐된 살인입니다. 죄인이 자살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세조의 손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몽도는 이것을 알아챕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어몽도는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최후의 결정을. 이 죄인을 국가에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낼 것인가? 어몽도는 단종에게 말합니다. 함께 도망치자. 여기를 떠나자. 더 먼 곳으로 가자. 하지만 단종은 거절합니다. 안 된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너와 너의 가족이 멸족당할 것이다. 나는 이미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제 끝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단종이 거절한 이유는 정말 어몽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죽음을 원했던 것일까요? 역사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단종은 죽음을 원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요청했습니다. 어몽도에게. 때가 되면 태산이 준 활 시위를 나의 목에 걸 테니 이를 내가 잡아당겨 내가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종이 어몽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사약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되 어몽도의 손으로 죽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왜일까요? 왜 단종은 국가의 사약이 아니라 어몽도의 손으로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 대답은 비극입니다. 내가 받는 죽음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 즉, 단종은 어몽도를 사육신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어야 하는 신하로. 대신 어몽도가 자신을 따르는 방식으로 죽으면 그것은 반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촌장이 죄인을 과도하게 구했다가 실수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면 어몽도도 산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산다. 단종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사랑했던 자를 구하는 것. 겨울이 깊어갑니다. 강이 얼어갑니다. 영월의 강은 지금 죽음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어몽도는 활을 준비합니다. 그의 아들 태산이 정비해준 활. 이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로움의 도구입니다. 조선시대의 신하가 주군을 따르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죽음. 영화는 이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비참합니다. 밤이 옵니다.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옵니다. 단종 이용희는 거절합니다. 나는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내린 약은 마실 수 없다. 이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항전입니다. 비록 권력을 잃었지만 나는 여전히 왕이다. 나는 여전히 거부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종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몽도를 봅니다. 눈으로 말합니다. 준비가 되었는가? 어몽도도 눈으로 답합니다. 네, 내 왕이시여. 이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촌장이 아니라 신하, 죄인이 아니라 왕, 그리고 역사는 그저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상군이 자살하다.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순간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디찬 겨울밤에 벌어진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어몽도는 활을 당깁니다. 단종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16살 소녀는 왕의 신분을 되찾은 채로 강이 되어 떠내려갑니다. 영월의 강물은 차갑습니다. 그 강물이 운반하는 것은 한 소년의 시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대한 최후의 항의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의로움,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지켜낸 왕으로서의 자존심. 단종이 죽은 그날, 어몽도는 아무도 모르게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시신 수습입니다. 명분 없이 죽은 자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자신도 죽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월에 가보면 단종의 무덤 옆에 어몽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오래 침묵합니다. 245년. 무려 245년 동안 단종은 노상군으로만 기록됩니다.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그의 권위를 부정당한 채로. 하지만 그의 손자 성종 때가 되면 마침내 단종의 묘를 종묘에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5년 후 드디어 복위령이 내려집니다. 단종 대왕이시여, 이제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위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왕호를 돌려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재판입니다. 세조의 쿠데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다시 판단해낸 것입니다. 신분제 아래에서 그 누도 거역할 수 없었던 운명.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운명이 부당하다는 것을
역사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이 부당함을 다시 우리 앞에 가져옵니다. 그것도 매우 따뜻한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따뜻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밥으로 표현되는 사랑. 하지만 그 밥을 함께 먹어야 할 이유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신분을 초월한 감정. 하지만 그 감정도 결국 신분제라는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낸 것은 생명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이것을 사랑으로 그려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운명, 신분제의 무게,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멍해.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신분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 돈, 지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벽이 있습니다. 단종과 어몽도가 그 벽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 벽 앞에서 멈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 의로움 앞에서 거역할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지켜낸 그들의 자존심. 영월의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600년 전 그 겨울밤처럼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깊고 여전히 검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 위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충성, 사랑,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기억. 이것이 바로 왕과 사는 남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왕과 평민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어감으로써 비로소 같은 세상에 도달한다는 것. 245년 후 단종이 복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부당함은 언젠가 밝혀진다. 침묵은 언젠가 언어가 된다.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는 기억으로 부활한다. 1457년 영월의 겨울밤. 한 소년이 왕으로 죽고 한 촌장이 신하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영화라는 이름으로, 스크린이라는 무덤 위에서 그들은 부활합니다. 더 이상 억눌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더 이상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억압으로도 침묵할 수 없는 진실, 그리고 245년을 기다린 뒤에라도 반드시 드러나는 의로움. 영월로 가본다면 당신은 두 무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란히 누워있는 그 두 무덤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낄까요? 400년 전의 겨울밤을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해주던 손, 활시위를 당기던 손, 신분으로 인해 찢어진 가슴. 하지만 죽음 속에서도 지켜낸 왕의 자존심.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재판입니다. 이것은 신분제에 대한 영원한 항의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분의 벽이 있고 그 벽 앞에서 무너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 벽을 무너뜨려야 할 의로움도 있습니다. 단종과 어몽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처럼 죽음을 초월한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